여기선 불이 꺼지지 않아요. 링 위에 앉아 배달 짜장면을 먹는 남자가 있습니다. 26살 정한, 그의 왼손이 플라스틱 젓가락을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링 밖으로는 텅 빈 체육관, 하지만 천장의 형광등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한은 면을 입에 넣으며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저 불빛이 북한에서는 기적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켜지면 금방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밤새도록 환했습니다. 링 바닥에는 땀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한은 샌드백을 1000번 쳤고 회원들의 글러브를 소독했고 매트를 정리했습니다. 보조일이지만 정한에겐 배움이었습니다. 짜장 소스가 입술에 묻었습니다. 정한은 손등으로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보지 않는 링 위에서만큼은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 그릇을 비우고 정한은 일어섰습니다. 배가 부르니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정한은 링 밖으로 내려와 불을 껐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마지막 형광등을 끄기 직전 정한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켜질 거야. 분명히. 어둠이 체육관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정한의 가슴 속에선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서울 외곽 체육관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정한은 홀로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26살 왼손잡이인 그의 주먹이 낡은 가죽. 샌드백을 때릴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땀이 턱 끝에서 매트 위로 떨어집니다. 정한은 잠시 멈춰서서 천장의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낯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어린 시절,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갑자기 불이 켜지면 동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하지만 그 불빛은 언제나 금방 꺼졌습니다. 희망도 함께요. 정한은 다시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리듬을 타듯 반복되는 타격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적어도 자기가 끄기 전까지는요.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마지막 회원이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코치님. 정한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가 아닌데 아직은요. 회원이 나간 뒤 정한은 체육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까진 손등, 빛바랜 운동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눈빛.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답장을 쓰려다 말고 정한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껐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불을 끄는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셔터를 내리기 직전 정한은 다시 한번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꺼지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다음 날 오후 정한은 체육관 바닥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걸레질을 할 때마다 물기가 매트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관장실 문이 열리며 윤성호가 나왔습니다. 45살, 이 체육관을 15년째 운영해온 그는 정한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한아, 잠깐 앉자. 두 사람은 링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성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운동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야. 정한은 고개를 돌려 관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성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거지. 그 순간 정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의 나. 북한에서 공개 처벌을 지켜보던 나, 어둠 속에서 촛불로 숙제하던 나,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혼났던 나. 그 모든 어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한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전 매일 나랑 싸워야 하는 거네요. 정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윤성호는 정한의 주먹을 부드럽게 펴주었습니다. 그래, 매일. 근데 그게 제일 공정한 싸움이야. 상대가 너니까. 윤성호는 일어서며 링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누구나 혼자야. 코치도 관장도 대신 싸워줄 수 없어. 결국 내가 이겨야 할 사람은 어제보다 약한 오늘의 너거든. 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일까요? 희망일까요? 정한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윤성호가 관장실로 돌아간 뒤 정한은 한참 동안 링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서 자신과 싸운다는 것. 북한에서 도망쳐온 자신, 아직도 불안한 자신, 자격증도 없는 자신과 매일 겨룬다는 것. 정한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나한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천장의 형광등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탈북한 지 2년째 정한의 하루는 빡빡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동네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점심은 늘 삼각김밥 하나와 두유였습니다. 저녁 6시 정한은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반 수업이 시작되기 전 매트를 정리하고 장갑을 소독하고 음료수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관장을 돕는 보조일이었지만 정한에게는 진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30대 직장인, 20살 대학생, 60의 어르신까지. 정한은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원이 글러브를 끼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정한 씨, 북한에서도 싸움 잘했죠? 정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맞기만 잘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의 손목에는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웃음 뒤에 숨은 불편함을 감추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8시 매니저 가온이 정한을 불렀습니다. 28살인 가온은 체육관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정한 씨, 오늘부터 회원 관리 좀 배워볼래요? 가온은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회원 이름, 연락처, 회비 납부일, 특이사항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어르신은 혈압약 드시니까 격한 운동 주의, 이 학생은 무릎 수술 이력 있어서 스쿼트 조심. 정한은 메모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가온은 정한의 필기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1시 마지막 회원이 나갔습니다. 정한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월세 걱정 말고 빚 내지 마라. 정한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체육관 천장의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자신은 손님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정한은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찬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정한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속할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정한은 평소처럼 체육관 공지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들 사이로 새로운 공지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인쇄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관장 모집 안내. 체육관 재정 사정으로 부관장 공석. 내부 지원 가능. 자격증 미보유자도 교육 후 응시 지원. 정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부관장. 자신 같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정한아. 뒤에서 윤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한은 깜짝 놀라 뒤돌아섰습니다. 관장은 공지판을 가리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전해볼래? 정한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증도 없는데요. 윤성호는 정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자격은 종이가 아니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자격이지. 정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편의점 일과 체육관 보조만으로도 벅찬데 부관장이라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 내일까지 답 안 해도 돼.
윤성호는 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아는 다시 공지문을 바라봤습니다. 내부 지원 가능. 그 5글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 어머니의 병원비, 자격증 응시료 월세.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머릿속에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로 다른 생각도 스며들었습니다. 회원들이 자신을 코치님이라 부르던 순간, 가온이 회원 관리를 가르쳐주던 순간, 관장이 어깨에 손을 얹던 그 무게. 새벽 4시 정아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문장을 썼습니다. 지원서.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한. 그 2글자가 종이 위에서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체육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정한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자신을 지나칠 때 시선을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라커룸 앞에서 두 회원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탈북자가 부관장 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정한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수건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윤성호가 정한을 불렀습니다. 관장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 대신 커피 향이 났습니다. 윤성호는 의자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걱정한다더라. 들었지?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보여줘야 해. 말로는 안 돼. 다음 날 정한은 자원에서 오후 스파링 시범을 맡았습니다. 상대는 체육관에서 3년째 다니는 32살 회원이었습니다. 링 아래서 15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정한은 왼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상대방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정한은 상대의 리듬을 읽었습니다. 왼쪽으로 스텝을 밟고 중심을 낮추고 순간 방향을 바꿨습니다. 상대의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정한의 왼손잽이 상대의 헤드기어를 가볍게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상대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정한은 헤드기어를 벗으며 상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링 아래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정한의 귓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신뢰는 아니라는 걸요.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며 정한은 생각했습니다. 증명해야 한다. 매일 조금씩.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었습니다. 왼손으로 맞서는 싸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한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왼손으로도 이길 수 있어.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 체육관 공지판에 새로운 종이가 붙었습니다. 정한은 출근하자마자 그 종이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관장 후보 선정. 정한. 3개월 실습 후 최종 평가. 정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후보. 자신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 뒤에서 가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한은 뒤돌아서서 가온을 바라봤습니다. 가온은 파일 2개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일들이에요. 이건 교육 일정, 이건 업무 체크리스트. 정한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아니, 실제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을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윤성호가 정한을 링 위로 불렀습니다. 관장은 낡은 글러브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죽이 해지고 실밥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부관장 됐을 때 쓰던 거야. 윤성호는 글러브를 정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한은 두 손으로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부터 이건 내 책임이야. 수업 준비, 안전 점검, 회원 관리. 실수하면 다시 배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그게 부관장이 하는 일이야.
정아는 글러브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성호는 정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겁나지? 네. 정한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성호가 웃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지. 안 겁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날 저녁부터 정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수업 30분 전에 도착해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링 로프의 장력, 매트의 위치, 소화기 점검일, 응급 약품 유효기간. 하나하나 확인하며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회원들의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무릎 각도, 주먹 높이, 발 위치. 잘못된 자세를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정하는 글러브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해진 글러브. 하지만 이제 그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정하는 글러브에 입을 맞추듯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부탁해. 그 순간부터 정하는 더 이상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부관장 후보였습니다. 부관장 후보가 된 지 일주일째 정하는 회원 응대에 서툴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고 문장이 꼬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가온이 정한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과 프린트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한 씨, 이거 봐요. 가온은 종이를 넘겼습니다. 프론트 대화 스크립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 응대, 회원 상담, 불만 처리까지 상황별로 정리된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정한 씨 발음이랑 어휘 정리해 봤어요. 존댓말 억양도 표시해 놨고요. 정한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자주 틀리는 단어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가온이 얼마나 자세히 자신을 지켜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가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관장이 제대로 말해야 회원들이 안심하잖아요. 그날부터 가온과 정한은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미납 회비 안내, 수업 일정 변경 공지, 고객 불만 대응. 가온이 회원 역할을 맡고 정한이 응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취소됐다던데요. 정한은 스크립트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장님 개인 사정으로 목요일 저녁반은 금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온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한은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2주일째 가온은 정한에게 도시락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대신 따뜻한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관장은 체력이 중요해요. 컵라면으로는 안 돼요. 정한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가온의 말에 정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한은 북한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누군가의 팀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도시락을 건네는 가온의 손길 속에서 정한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함께 걷고 있다는 걸요. 정한은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날 밤 정한은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부관장 후보가 된 지 한 달째 정한은 윤성호에게 제안했습니다. 관장님, 실버 회원들을 위한 낙상 방지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요? 윤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기획해봐. 정한은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균형 잡기, 천천히 걷는 계단 연습. 노년층의 몸 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60살이 넘은 회원 5명이 모였습니다. 정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운동하게 된 정한입니다. 회원 중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린 나이가 많아서 힘든 건 못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정한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무릎 각도, 허리 자세, 호흡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일어납니다. 할머니들이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정한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왼손의 부드러운 힘이 할머니들을 안정시켰습니다. 수업 후 한 할머니가 정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정한 선생님 손 참 따뜻하네. 정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 그 호칭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2주일 뒤 실버 클래스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온이 수업 장면을 촬영해서 체육관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한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내고 싶어요. 왼손으로 가르치시는 거 신기하네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 보여요.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정한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업을 마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정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한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실버 클래스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째 가온이 정한을 급히 불렀습니다. 정한 씨, 큰일 났어요. 가온의 노트북 화면에는 지역 방송국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치유하는 체육관이었습니다. 정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도 될까요? 가온이 정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정한 씨가 해온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주일 뒤 방송국 기자와 촬영 감독이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정한은 미리 준비한 문장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가온이 짜준 미디어 대응 스크립트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정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이 자주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두렵고 무기력했죠. 여기 와서 체육관 불빛 아래 서 있으니 제가 누군가의 불빛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요? 운동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단단해지면 다른 분들도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이 끝난 뒤 윤성호가 정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관장까진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정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체육관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실버 클래스 문의, 회원 가입 상담, 취재 요청까지. 가온과 정한은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정한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방송 나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다. 우리 아들이 사람들한테 도움 준다니 참말이가. 짧은 칭찬이었지만 정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한은 체육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정한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내 불빛을 키워가는 거야. 하지만 정한은 몰랐습니다. 불빛이 커질수록 그림자도 함께 짙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곧 자신을 덮칠 거라는 걸요. 방송이 나간 지 이틀 뒤 정한은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선전용 체육관 논란. 정한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방송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정한이 불빛이 되고 싶다고 말한 부분만 떼어내 북한 체제 선전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눈물쇼네. 북한 연출 아니냐. 탈북자 이미지 세탁용. 정한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가온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한 씨, 회원 3명이 해지 신청했어요. 정한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온이 정한 옆에 앉았습니다. 관장님이 입장문 준비하고 계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체육관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온이 받았습니다. 네, 체육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욕설이 들렸습니다. 가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한이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가온이 먼저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가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한은 자신 때문에 가온까지 상처받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윤성호가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습니다. 우리 체육관의 가치는 정치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정한은 탁월한 교육자이며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하지만 파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2명의 회원이 해지했습니다. 실버 클래스에 참여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정한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우린 사실을 봤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한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밤 11시 정한은 혼자 체육관에 남았습니다. 매트를 소독하고 장갑을 정리하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불빛이 나 때문에 꺼지는 건가? 정한은 타이머를 바라봤습니다. 깜빡이는 초록색 불빛.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었던 그 불빛이 지금은 불안으로 보였습니다. 정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천장의 형광등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지 닷새째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한은 청소년반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살 학생 하나가 스파링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성호가 링 밖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윤성호의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한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윤성호는 오른쪽 어깨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관장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윤성호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정한과 가온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최소 6주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6주. 정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성호 없이 체육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체육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뒤 누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온이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3시 건물주 박도원이 체육관에 왔습니다. 63살 무뚝뚝한 표정의 노인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견적서를 툭 던졌습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 수리비 300만 원. 정한은 견적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수리 안 하면 월세 계약 해지합니다. 박도원은 돌아섰습니다. 정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가온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이었습니다. 후속 보도 취소 통보였습니다. 논란이 된 체육관을 다시 다루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온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한 씨, 미안해요. 제가 영상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온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정한은 혼자 체육관에 남았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정한은 체육관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불이 꺼진 링, 정리되지 않은 장갑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불이 꺼졌네. 정한의 목소리가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시 또. 정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이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느꼈던 그 어둠이
다시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아는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타이머를 1000초로 맞췄습니다. 왼손만으로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대, 2대, 10대, 100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목에 테이프가 젖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샌드백을 때릴 때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대, 300대. 공개 처벌이 있던 운동장. 군중은 무표정했고 누군가의 비명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린 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0대, 600대. 전기가 끊긴 밤. 촛불 하나로 숙제를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 불 켜지면 좋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침묵. 800대, 900대.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아버지에게 맞았던 식탁. 오른손으로 먹어라. 하지만 정아는 왼손잡이였습니다. 타고난 것을 고치라는 명령.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1000대.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정아는 샌드백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손마디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통제의 도구였어. 북한에서 사람들을 억누른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침묵,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 그게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정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나도 두려웠어. 여기서도. 탈북자라는 시선, 편견 섞인 농담, 댓글창의 악플. 그 모든 게 다시 정한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망쳤는데 또 갇혀 있었습니다. 정한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한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이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할 거야. 정한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를 껐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따뜻한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온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우리가 할 일은 남아요. 정한은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정한은 병원으로 윤성호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관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른팔이 삼각붕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한아 왔구나. 윤성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한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장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윤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불은 꺼지면 안 돼. 한번 꺼지면 다시 켜기가 더 어려워.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성호가 정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역 오픈데이 다시 열어봐. 대회 말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날로. 정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픈데이. 논란이 일기 전에 계획했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연다는 건 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넌 혼자가 아니야. 병원을 나온 정한은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온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온 씨, 오픈데이 다시 준비합시다. 가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엔 대회가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날로요. 가온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획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낙상 예방 체험, 청소년 호신술 시연, 심폐소생술 교육, 무료 건강 상담. 지역 상점들한테 협찬 요청해야겠어요.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오후 2시 정한은 체육관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는 정한을 알아봤습니다. 방송에 나오신 분이시죠?
논란이 있었던. 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요. 약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혈압 측정기 빌려드릴게요. 무료로요. 정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치료소도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청소년 센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복지관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정한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가온이 디자인을 도왔습니다. 문구는 간단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불빛. 정한은 포스터를 프린트해서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커뮤니티 센터. 한 장 한 장 붙일 때마다 정한의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밤 11시 정한은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머를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불을 켜는 거야. 오픈데이 전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한과 가온은 체육관에 남아 천장 누수를 막고 있었습니다. 양동이 대여섯 개가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한은 사다리를 올라가 비닐을 덧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밤만 버티면 돼요. 11시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실버 클래스 할머니 두 분이 우산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김밥과 주먹밥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밤참이에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사람은 새벽 3시까지 함께 누수를 막았습니다. 걸레로 물을 닦고 매트를 옮기고 비닐을 덧대고. 힘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픈데이 당일 아침 9시. 정한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입구 안내판, 혈압 측정 부스, 응급약품함, 소화기 위치.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10시 첫 참가자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정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년 참가자 한 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한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괜찮습니다. 정한은 참가자를 의자에 앉히고 배운 대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물을 마시게 하고 119에 연락했습니다. 10분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문제 없습니다.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한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후 4시 체육관 문 밖에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박도헌이었습니다. 정한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헌은 한참 동안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질서 있게 진행되는 프로그램, 조심스럽게 참가자를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 웃으며 운동하는 노년층. 박도헌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옛날엔 나도 링 위에 섰지. 복싱 선수였어. 정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도헌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리비는 내가 낼게. 그리고 이달 월세는 면제야. 정한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6시 행사가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해지했던 회원 한 명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여긴 정치가 아니라 안전을 가르치더군요. 다시 등록하고 싶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밤 9시 정한은 윤성호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정한아, 불은 켜져 있지? 정한이 카메라를 체육관 천장으로 돌렸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한은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입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트 위로 사선의 빗줄기가 그어졌습니다. 정한은 문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왼손은 약점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정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버 클래스 할머니였습니다. 어제 행사를 도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정한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어젯밤 덕분에 잘 잤어요. 마음이 가벼워졌거든. 할머니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청소년 회원 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코치님, 오늘 스파링 있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준비 운동부터 시작합시다. 9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아는 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리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주먹을 쥐고 호흡하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운동은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겁니다. 윤성호가 했던 말. 이제 정한이 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10시 가온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정한과 가온은 링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한 씨, 부관장 최종평가 이번 주잖아요.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실습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떨려요? 아니요. 이젠 괜찮아요. 정한은 벽면의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초심, 책임, 존중. 그 세 단어가 이제는 자신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온 씨 덕분이에요. 가온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린 팀이잖아요. 11시 정한은 혼자 타이머를 켰습니다. 그리고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샌드백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정한은 타이머를 끄고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정한. 거울 속 자신은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정한은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펼친 손바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손. 북한에서 꺼졌던 불빛은 여기서 다시 켜졌어. 이젠 내가 다른 누군가의 불빛이 될 차례야. 정한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불빛이 되기 위해.